사람을 구하는 안전띠, 이게요, 바다에,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파도까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네. 이 사람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하. 화면을 통해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닷가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인간띠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지금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영상인 겁니다. 아이고. 이제 한 명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사람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이 구하려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네. 이들이 다시 바다로 이제 휩쓸려 나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이 다시 붙은 겁니다. 근데 이 4명마저도 다시 또 바다에 휩쓸려 가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던 피석의 한 10명 정도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영상 보면 네. 저 파도가 지금 높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지금 빨간 원 안에 보면 지금 이분이 지금 애초에 네. 빠졌던 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분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는데 지금 잘 들어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지금 막 이 고성도 나고요.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상당히 긴박해서 지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빨리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소리도 치고 지금 상당히 긴박했던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화면으로 보셔도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날 파도가 2.5m까지 올라갔다고 아이고, 하는데 네. 이 2.5m 너울성 파도 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울성 파도 지금 보시면요. 파도 높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파도 높이가 2.5m라는 것은 이게 파도가 이 가라앉았을 때 높이가 치면은 상당히 이 격차 느낌으로는 2.5m 이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파도가 가장 높이 솟은 부분 쪽까지 사실 이전에 이 네. 남성들이 밀려 나갔다고 합니다. 아하, 실제 네. 200m 저 파도가 있는 곳까지 나갔는데 네. 그나마 좀 해변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 남성이 구조하러 들어간 거죠. 아하. 여미원님, 지금 이제 그림 이 화면상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때 위급한 순간이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물놀이를 가셨다가 저렇게 위협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문제는 그 파도가 갑자기 세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에 들어갈 때는 잔잔했다가 네. 갑자기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또는 그 갑자기 많은 양의 어떤 그 파도들이 몰려오면서 네.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아하. 중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바다 밑에 경사면이 깊이 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파도가 수직 파도라고 해서 위로 올라와서 사람을 덮치는 아하. 이런 너울성 파도가 됩니다. 근데 네.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때는 구급 요원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주변에 뭐 줄이라든가 로프나 이런 것들이 튜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계셨던 이 여행객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인간띠 있기로 구조한 것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그 인간띠 있기를 할 때는 중간에 아동이나 어린이를 끼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띠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간띠 있기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애초에 지금 이제 빠졌던 남성인데 애초에 그럼 맨몸으로 수영을 했던 건가요? 저 바다에 들어가서? 아니요. 이날 굉장히 또 파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튜브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튜브를 타고, 그래서 이제 해수욕을 하고 있다가 더 큰 파도가 다가오니까 좀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이 튜브가 중간에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브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맨몸으로 파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저 정도 파도의 높이면 이 입욕 금지, 즉 이 수영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당시 출동했던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의 높은 파도로 인해서 해수욕장의 대다수가 통제된 상태이고 사고 현장도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 얘기 들으셨을 텐데 또 그리고 여러분 주말에 동해안에 이제 피서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주말에 파도가 하도 높아서요. 입욕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지금 동해안에 파도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저 때가요. 저 장소가 이 고성에 있는 모 콘도 앞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8월 12일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경찰 얘기대로 8월 12일이면 엊그제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이 파도 높아서 입역 금지 상태였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너울성 파도로 지난 주말에 또 2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나요? 네. 한번 네. 살펴보면 일단 네. 8월 12일입니다. 네. 근데 오전에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 해변에서 네. 20대 남성이 물놀이 중에 바로 이 너울성 파도 아하.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남성이요 일행들과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머지 일행은 이제 다행히 헤엄을 쳐서 빠져나갔고 아하. 이 남성만 네. 이 파도에 갇혀서 목숨을 잃은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네. 8월 13일 6시 21분쯤에 네. 강원도 고성의 송지호 해수욕장 아. 바로 인근입니다. 네. 여기서 또 30대 남성이 물놀이 중에 네.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틀 간격으로 지금 이틀 새 지금 2명이나 동해안에서 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데 대체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뤘던 이한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혹시? 이게 너울성 파도랑 이한류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먼저 너울성 파도라고 보면 일단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 바다에서 이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이 파도가 네. 이 해변 쪽이나 방파제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하. 부딪히면서 이제 이 위력이나 크기가 뭐 한 네. 30배 정도 커지는 바로 그 파도라고 합니다. 어허. 이한류는 좀 다릅니다. 이한류는요, 해수면 위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닷물 속에서 네. 이 반대편, 해변 반대편 방향으로 빨아당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 가면요, 네. 좁은 틈 사이로 이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잖아요. 이 해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 바다 밑에 어떤 지형에 의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한류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 어르신들한테 이게 마치 물귀신이 잡아당긴다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있잖아요. 물속에서 뭐가 싹 빨아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이한류고 너울성 파도는 보시는 것처럼 파도 자체가 높게 이는 그런 게 너울성 파도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물귀신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네. 이 이한류는 해수면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육안으로 보기 힘듭니다. 지난번 해운대 해변에서 정말 육안으로는 그냥 그렇죠. 이 수면이 잔잔하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땐 그냥 잔잔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해수면 위는 잔잔하지만 밑에서 물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런데요, 최명기 원장님, 사실 저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이고 이한류 때 모습이고 저 지금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 때 조금 전에 인간띠 만들었을 때 일단 저 영상은 소방구조대가 즉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현장 도착하기엔 시간 촉박하니까 이 현장에 있던 피서객들이 같이 인간들을 만드셨고 저 영상도 아마 피서객 중에 한 분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저렇게 뛰어드신 분들 용기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있으셨고요. 네. 그거를 보면 어떤 구조와 관계가 돼서 좀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반복된 훈련을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해변을 보다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저기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거든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해운대 같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다들 이제 미루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제 추측에는 아마 저기 있는 분들은 어쩌면은 각각의 다른 가족이 낯선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저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갖다 도와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동기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네. 애초에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저 위급한 순간에 애초에 제일 먼저 뛰어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도 바로 지난번처럼 컨트롤 타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아하. 정말 이 군인으로서의 기지를 발휘해서 네. 먼저 뛰어듭니다. 이분이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12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아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보통 1초에 2m까지 빠져나갑니다. 근데 10초면 무려 거의 한 20m 이상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때 바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용기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바다에 뛰어든 거죠. 그런데 여 의원님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뛰어드셔서 컨트롤 타워를 해주신 김희원 씨, 현역 군인입니다. 이 김희원 씨의 역할도 대단하지만 같이 동참해주신 시민들, 즉 피서객들의 어떤 기지도 돋보였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너울성 파도 앞에서는 수상구조사 수백 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쓸려 나가기 때문에 아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도입니다. 지금 텔레비나 네. 화면에 나오는 식으로 이런 네.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거기 계셨던 이 사람분들이 서로 이게 손잡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상황 파악을 봤던 관객들, 즉 도와줬던 분들이 냉철하게 봤다는 점이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영 가능하신 분이 먼저 뛰어들어가셨잖아요. 요걸 또 옆에서 좀 보조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인간띠를 생성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빨리 도와달라. 119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소수의 인원이지만 철저하게 분업화돼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조를 당하신 분들도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자 운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구해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근데 손 변호사님, 저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그 뉴스파이터 비슷한 아이템 다뤘을 때 이른바 방관자 효과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제 시민들이 앞다투어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조 작업에 나선 분들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저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침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전문적으로 저런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먼저 나서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런 광경이 나타나지는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인명의 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홍순빈 아나운서 이 이제 소방서 관계자가 아니라 소방 119 구급대가 나중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그랬다면서요. 정말 재빨리 이 피서객 때 시민들이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파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바다 반대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보통 빨라야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세상에요. 15분 후에 이런 대처가 있었다면 아마 목숨을 건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5분이 늦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구급대원도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15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제 구급대원도 그렇게 도착을 했을 텐데 이미 15분은 이 자연의 이런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 이제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이송 중에 다행히 의식을 잃고 치료 중입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탈진해서 좀 쓰러진 의식을 찾았다는 얘기죠. 의식을 찾고 이송 잃은 중에 상태였는데 이송 중에 의식을 찾고 다행히 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아이고 천만다행인데 정말로 저희가 이 피서철을 맞이해서 뉴스파이터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서철 가셔서 제발요. 아마 이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확실치가 않아요. 만약 그때도 이 입역 금지 이 방송이 나왔는지 저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주변에 이 영상만 보면 주변에는 이 피서객들이 물에 들어간 광경이 별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입역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안전 대피 요령뿐만 아니라 이 재난 방송, 그러니까 입역을 하지 마세요라는 방송이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책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방송에 귀 기울이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동해에 참 많은 분들 여행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너울성 파도 경보로 해수욕도 못하고 오신 분들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또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물에 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또 기상 정보 잘 파악하셔서 우천이나 급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물론 구명조끼를 하는 것도 튜브는 불안하고 이제 구명조끼가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저런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즉 입역 금지가 있을 때는요. 정말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서 피서 왔는데 어떻게 바다에 발도 못 담그냐? 이런 생각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